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법률들은 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주에 계신 분들은 그 주에 계신 변호사들을 찾으셔서 자문을 구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법이 그 주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참고도 하셔도 안 되고 문의하셔도 안 됩니다. 그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은 중재, 미디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에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걸렸을 때, 즉 노동법 소송을 걸렸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중재를 통해서 합의를 보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중재는 그 법원에서 판사가 강제로 명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고와 피고 측이 우리 중재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중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재를 하는 이유는 물론 변호사들끼리 합의를 해도 되지만 그 변호사가끼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가 자기 클라이언트들, 즉 저는 피고 그리고 상대편은 원고, 종업원들한테 왜 이 액수에 합의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을 경우에 각자 그 이해를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때 제3자 입장에 있는 중재 변호사나 중재 판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경험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재를 하시는 분은 누구냐? 중재를 하시는 분은 우리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내 편, 너 편 가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무 편이 아닙니다. 즉 제3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한테 와서는 가격을 올리시도록 노력하고 상대편, 즉 원고 측한테 가서는 가격을 내리도록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줌으로 합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같은 방에 있을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하면은 상대편 얼굴을 보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되게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중재하시는 분을 통해서 하는데 이 중재 변호사는 첫 번째 법원에서 무료로 중재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중재만 담당하시는 경험이 오래되신 판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돈을 몇천 불씩 내고 하는 것보다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몇 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재만 담당하고 있는 은퇴하신 판사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판사들이 은퇴하고 나서 중재 기간, 즉 ADR이라든지 그런데 취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취직 하시는 경우죠. 이런 분들은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중재만 전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사는 아니더라도 거의 판사만큼 경험이 많은 중재만 또 전문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나 세 번째 중재 변호사의 경우에 보통 시간당 몇천 불씩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가 반나절, 즉 4시간, 5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10시부터 6시까지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안 돼가지고 하루를 더 얹어서 하거나 아니면 몇 시간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몇천 불씩 내고 왜 중재를 하느냐?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중재를 통해서 몇만 불, 많게는 몇십만 불, 몇백만 불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하는 겁니다. 중재를 하면은 상대방과 직접 다툴 필요도 없고 중간에 중재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은 가격을 내려주고 우리는 가격을 올리고 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중재하고 나면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많이 내고 중재를 했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재를 오랫동안 했던 변호사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양쪽이 다 만족스럽지 않은 중재가 가장 최고의 중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라도 만족스러운 그 중재는 잘못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재를 하기 전에 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버젯, 즉 레인지, 최소에서 최다 그 레인지를 갖고 오시길 바라는데 그걸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부분이 중재를 생전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를 앞두고 나서는
담당하는 변호사와 몇 번 만나셔가지고 중재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그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한 번 정도 그 조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중재에 가서는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생전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몇만 불에 합의를 했다가 집에 가서 뭐 와이프가 생각하신 분든지 남편분가 생각하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꾸셔가지고 나 사인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생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중재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재를 통해서 이 소송을 해결한다면 좋은 건 뭐냐면은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를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중재 자리에 가서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